8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 쇼크가 이미 전날 크게 반영됐던 만큼 하락세를 하루 만에 회복했습니다. 빅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시장의 색깔이 확연하게 바뀐 모습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밀려나 있던 제약 바이오 업종이 주도주 왕자를 되찾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도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흐름이 넘어오는 분위기가 나타났는데요. 9월 우리 시장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할지 전일장 복귀하면서 힌트 찾아가시죠. 양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0.45% 상승해 2674.31포인트. 코스닥은 8거래일 만에 오르면서 1.54% 상승으로 767.66포인트였습니다. 최근 계속된 시장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 200일선 지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도 더해졌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수급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외국인 6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지난 금요일에도 3,80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도 1,153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만 4,83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연출됐습니다. 외국인이 1,943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소폭이지만 34억 원의 사자 포지션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가 나온 건 8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이 몰려있는 코스닥 시장에 수급이 몰리면서 지수가 오른 건데요. 개인만 1,85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전 거래일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반도체 투톱과 바이오 투톱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0.41% 올라 74,300원, SK하이닉스가 2.36% 상승해 17만 7,300원, 3,700원, 17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2.51% 상승해서 98만 원, 다시 황제주 자리를 향해서 움직였고요. 셀트리온도 2% 넘는 오름세로 20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과 펀더멘털 개선, 미국의 생물보안법 등으로 인한 반사수의 기대감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0.7%대 약세였고요. 현대차와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빨간 상승불을 켰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시총 1위부터 3위 자리입니다. 지난주에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시총 1위 자리에 올라서더니 이번에는 HLB가 5.52% 크게 오르면서 에코프로를 뒤로하고 시총 3위에 자리했습니다. 2015년부터 약 7년 동안 이어졌던 코스닥 시장 대장주였던 제약 바이오의 명맥을 2년 4개월 만에 되찾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삼턴당 대학이 5% 넘게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가 2% 가까이 상승한 점도 제약 바이오주의 영향력이 컸다는 점을 뒷받침해줍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두 종목만 하락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0.12% 소폭의 약세였고요. 클래시스가 1% 넘게 내렸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원 80전 올라 1,33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지만 이후에 이벤트 부재와 외국인 증시 자금 이탈 등으로 다시 1,330원 중반대로 올라선 겁니다. 이후에 환율은 외환시장 마감 시간에 근접하면서 소폭 올랐다가 역외 환율은 다시 1,336원 선으로 되돌아갔는데요. 7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공개된 가운데 탄탄한 소비가 확인되면서 기준금리 50bp 이나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면서 환율이 지난주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PC 물가지수 발표 등 시장의 굵직한 이벤트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양한 산업별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고용지표와 더불어서 테마성 이벤트들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 서밋이 개최됩니다. 차세대 데이터 센터 기술이 논의될 예정이고요. 삼성 SDS는 리얼 서밋을 개최합니다. AI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AI 관련주들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체코 총리 특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원전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수 있겠고요. 폴란드가 대규모 방산 전시회를 열어 K 방산기업들의 수출 모멘텀도 커질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주에 영향을 줄 큰 이벤트들이 개최됩니다.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 주최로 세미콘 타이완이라는 대만 최대 규모 반도체 산업 전시회가 열립니다. 또 모건 스탠리는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여는데요.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주 흐름 체크하시고요. 목요일 새벽에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되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가운데 삼성 E&A가 이네이블 테크 포럼을 개최합니다. 수소연료나 탄소 중립 관련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고용보고서와 함께 이파 가전전시회 이슈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 자리에서 AI 가전을 하나로 연결하는 AI홈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계 폐암학회도 주말에 열리니 참고하시고요. 또 서울 게임 e스포츠 페스티벌도 개최돼서 게임주까지도 들썩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되는 이벤트들 따라 연관된 종목들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주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이후에 관련주들이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 미증시는 PC지수가 기대치에 부합하자 다우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박스권에 갇힌 우리 시장, 이번 주에는 미증시 훈풍에 다양한 이벤트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2,700선을 다시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본격적인 하반기에 접어든 우리 시장, 9월의 첫 거래일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